새하얀 눈발이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곳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깊게 파입니다. 앞서가는 이는 이른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 리처드입니다. 그의 뒤를 30 중반의 청년 스티브가 따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참을 걸어 들어간 리처드가 멈춰 섭니다. 그의 시선이 작은 봉분 하나에 머뭅니다. 리처드 떨리는 목소리로 스티브. 이곳이다. 내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 바로 여기란다. 스티브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양아버지 리처드에게서 오늘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를 들었지만 막상 이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듯 뜁니다. 1950년 6.25 전쟁 그해 겨울. 전쟁이 한창인 그해 겨울 1950년 12월 강원도. 25살의 젊은 미군 병사 리처드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던 그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뭔데? 난 아무것도. 저기.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리처드는 소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눈 덮인 언덕 아래 작은 움푹 파인 곳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리처드는 서둘러 눈을 헤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 새하얀 눈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리를 구부린 채 무언가를 감싸 안은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여인은 옷을 한 벌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벗은 몸으로. 그녀가 두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것은 작은 아기였습니다. 여인이 벗은 옷들이 아기를 겹겹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치마, 속옷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것을. 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과 옷에 둘러싸여 기적처럼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통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편안하게 잠든 듯한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리처드는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헬멧과 총검으로 맨손으로 온 힘을 다해 땅을 팠습니다. 리처드, 우리 가야 해. 중공군이 곧 올 거야. 이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순 없어. 절대로. 리처드는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정성스럽게 눕히고 군용 담요로 덮어주었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의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품속의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2부 새로운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 리처드는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아기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 스티브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지만 아들, 너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바쳐 아들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아이는 이제 제 아들입니다. 리처드는 혼자 스티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어린 스티브를 돌봤습니다. 리처드는 스티브에게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첫걸음을 가르쳤습니다.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얼굴이 달라? 스티브,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야. 그리고 너는 가장 용감한 어머니의 아들이지. 내 엄마는 어디 있어?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지만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월이 흘러 스티브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 스티브, 내가 할 말이 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스티브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온 건지, 내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제 너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진실을 마주하다. 리처드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 겨울 눈보라 치던 강원도 골짜기. 알몸으로 얼어 죽은 채 발견된 어머니.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던 그 여인. 스티브.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단다. 그분의 마지막 숨, 마지막 체온, 마지막 모든 것이 너를 향한 거였어. 나는 그분을 그곳에 묻었어. 작은 무덤을 만들어서. 그리고 3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생각했어.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스티브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티브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구나. 한국으로. 내 어머니 무덤으로.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스티브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어머니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눈이 수북이 내린 강원도 골짜기. 리처드와 스티브는 작은 봉분 앞에 섰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리처드는 정확히 그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무덤을 쓸어내며 여기. 바로 여기에 내가 내 어머니를 모셨단다. 스티브는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티브 울먹이며 어머니. 저 스티브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가 목숨으로 살리신 아들입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무덤 위에 눈을 녹였습니다. 그 옷을. 한참을 무덤 앞에 엎드려 있던 스티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코트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뭐 하는 거니? 스티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웨터를 벗었습니다. 셔츠를 벗었습니다. 바지를 벗었습니다. 스티브, 얼어 죽겠어.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옷을 모두 벗으셨잖아요. 마침내 스티브는 속옷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그의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눈을 모두 치운 후 그는 자신이 벗은 옷들을 하나하나 무덤 위에 펼쳤습니다. 코트를 먼저 덮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듯 그 위에 스웨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시길 바라며 셔츠를 바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덤 위에 놓았습니다. 스티브 울면서 어머니, 저는 35년 동안 따뜻하게 지냈어요. 배고프지도 않았고요.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추운 날 홀로 마지막 옷까지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무덤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무덤을 껴안으며 절규하듯 어머니. 그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왜 저를 살리셨어요? 어머니가 사셨어야죠. 저 대신 어머니가.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혼자. 그렇게. 리처드도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리처드 스티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스티브, 내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아들이 사는 것을 보며 돌아가셨으니까. 스티브 무덤을 안으며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알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이름도.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한참을 온 후 스티브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스티브 무덤을 향해 절하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 제 생명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를 키워준 또 다른 아버지 리처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셨다면 리처드는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리처드가 스티브를 꼭 안았습니다. 리처드 울먹이며 스티브, 넌 두 사람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야. 내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과 나의 아들에 대한 사랑. 다음해 겨울 스티브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딸에게 에밀리, 여기가 내 할머니가 계신 곳이란다. 에밀리 5살 할머니가 하늘에 계신다며? 스티브, 그래,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셔. 그리고 아빠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계실 거야. 무덤은 이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묘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름도 모르는 이 무덤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잠들다.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스티브 올림. 리처드의 마지막. 그로부터 5년 후 77세의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리처드 무덤 앞에 앉아 부인.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35년 전 추운 겨울날 부인의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군인. 리처드 약속 지켰습니다. 스티브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리처드 부인이 주신 생명을 제가 잘 키웠습니다. 부인의 사랑을 제가 이어갔습니다. 이제 곧 저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스티브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인의 사랑과 제 사랑을 모두 받았으니까요. 마지막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하얀 눈이 내리는 강원도 골짜기, 작은 무덤 하나, 그 옆에 무릎 꿇은 노인 하나. 스티브의 목소리,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35년의 세월을 넘어 태평양을 건너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 리처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종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낳은 사랑과 생명을 키운 사랑. 둘 다 위대하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딸 에밀리에게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를.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